한 주간의 스포츠를 정리하는 시간, 이유미의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도쿄올림픽. 연기는 되고, 네. 연기된 일정도 확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나왔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 원칙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목별 국제연맹의 예선이 내년 6월 29일까지 모두 끝나야 되고요. 예. 각 나라의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은 내년 7월 5일까지. 내년 7월 5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각 종목 국제연맹은 이 시한에 맞춰서 여러 예선들을 치르고 뭐 이런 것들을 일정들을 빨리 결정해달라 이런 예. 요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IOC는 이미 알려진 대로 단체 구기 종목이나 개인의 몫으로 도쿄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이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배구 대표팀, 예. 여자 대표팀 이런 식으로 팀이나 개인으로 지금까지 출전권을 딴 선수들은 모두 이건 유효하다. 아, 유효하다. 네, 그렇게 예. 했고요. 만약에 올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수선했기 때문에 예. 제대로 예선도 안 치러지고 이런 걸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내년에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 이 선수들의 출전도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러니까 연령 제한 걸려서 한 해 연기되면서 거기에 걸려있던 분들이 다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네, 이런 그것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르면은 이제 23세 이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 남자 축구도 예. 내년 올림픽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나이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 나오는 선수가 한 1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추산을 하건대. 예. 근데 지금 57% 정도는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이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 일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 축구 23세 이하 제한이 풀리는 건 예. 우리에게는 뭐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의 주전 중에 절반 이상이 97년생이었으니까 네, 이 선수들에게는 좀 한숨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한켠에서는 이제 사실 지금 이번 올림픽 때 브라질의 네이마르라든지 예. 이집트의 살라라든지 프랑스의 은바페 이런 선수가, 은바페는 이미 이 연령 안에 들어가는 거고 23세 예. 이하에, 나머지 선수는 와일드카드로라도 내가 나가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선수들이 왜 못 나갈 거라고 했냐면 유로 2020과 코파 아메리카 대회를 출전해야 되니까 네. 이거 출전하고 올림픽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그건 올해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내년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그러게요. 연기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 우리에게 약간 호재라는 건 이제 이 선수들이 안 나오는 게 호재가 아니고 예.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1년 동안 더 큰 경험과 많은 출전 기회를 얻고 기량을 좀 향상시켜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 그것이 어쩌면 김학범 호에게는 큰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네요. 들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 군대를 가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유럽 언론에서 한국 선수들의 군대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강인 선수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손흥민 그렇군요. 선수는 예. 이제 이렇게 3주로 끝나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구단에서도 이게 올림픽이 피파의 의무 차출 규정에 얽매이는 대회가 아니거든요. 예. 안 내보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동메달 이상 따면 어쨌든 또 면제가 면제니까 네, 그래서 선수 가치가 확 올라가죠. 그렇죠. 발렌시아 구단에서도 이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어쩌면 김학범 호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메이저리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정말. 귀국이냐 잔류냐를 놓고, 미국 잔류냐를 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일단 김광현 선수는 좀 사실은 오기도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왔다가 미국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면서요, 지금. 루키 시즌이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게 어려워지면 김광현 선수에게는 악재 아닌 악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그 미국 현지 매체도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립돼서 너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김광현 선수에 대한 소식을 현지 매체가 전하고 있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 다른 선수는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의 혼자 캠프에 남아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가지 않았어요. 혼자 갔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살짝 웃었냐면 김광현 선수가 SNS를 국내에 쓸 때 잘 안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건 위험한 지구인데요. 그래서 그거. 그 예. SK 동료들이 예. 계속 댓글 달아주면서 별일 없냐고 하고 계속 소통하려고 애쓰고 예. 지금 그러고 있다면서 그 밑에 후배들이 자꾸 광영이 형이 진짜 외롭긴 한가 보다고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자면 예. 지금 메이저리그가 7월에나 개막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시즌을 축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정을 그러게요. 아무런 예. 더블 헤더를 많이 해서 일정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게 될 텐데 예. 만약 일정을 이렇게 다 치르면서 일정을 축소하려면 더블 헤더 뭐 예. 경기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김광현 선수에게 선발 진입의 기회가 더 올 그렇네요. 수도 있겠다. 5선발 체제를 6선발 체제로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럴 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에게는 좀 좋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요즘 잘 늘 말버릇처럼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인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길 김광현 선수에게도 바라봅니다. 그러게요. 참 네.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긴 해요. 네. 저렇게 외국에서 저도 사실 예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라고 해야 돼? 고립무원의 느낌들이. 네. 근데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또 기회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찾아오리라고 믿고요. 네. 이 상황에서 프로야구 개막을 하는 용감한 국가가 있네요. 대만입니다. 대만이요. 네. 오. 오는 11일 세계 프로야구 리그 중 최초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세계 최초 타이틀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붙여줘야 이런 시국에는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원래는 3월 14일 날 개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이제 두 차례 연기했다가 무관중 개막을 일단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0명 이하 사람만 이 구장에 들어가는 걸로, 근데 관중들 없이. 관중들 없이. 그러니까 뭐 선수, 예. 코치, 구단 직원, 구장 관리인, 리그 관계자, 그 다음에 언론인.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관중은 아무도 없고 나머지들도 잘 거리 띄우고 네.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200명 이하로만 입장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신이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예. 로봇 마네킹을 세우자. 로봇 마네킹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네요, 나오죠. 지금. 언뜻 보면 뭐 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진짜 사람 같기도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500개의 로봇 마네킹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를 좀 내면서 그 관중석에 썰렁함을 달래주려고 하는데, 이게 대만이 최초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최초예요. 한국이 최초라고요, 로봇 이게? 관중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예. 한화 이글스가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언제 몇 년도에? 2014년인데 예. 이때는 이제 뭐 관중석이 텅텅 비어서 그런 게 아니라 LED를 이제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뒤로 그 팬들이 보내는 그 메시지를 흘려보내기도 하고 느린 파도 타기 응원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정말 참신하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한화가 최하위였거든요. 그래서 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말 색다른 시도다 이런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좀 부럽잖아요. 이렇게 개막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저는 로봇 마네킹이 부러운 거는 절대 아닌데 그러게요. 어쨌든 뭔가 개막을 한다는 게 부러운데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시즌 개막을 타지는 해요. 그래서 21일간 팀 간 연습 경기를 일단 무관중으로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5월 초 개막을 좀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침 오늘 정부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준비가 가능한 시기가 오면 KBO와 여러 가지 형태로 상의하에 개막도 한번 생각해보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는 그거를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티즌 용어로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네. 대뜻 하면서 안 되는 거 이거 5월 5일 어린이날 개막 카드가 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그때쯤에는 좀 개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켠에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방역에 그거는 달려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희망대로 되는 것도 저로 바라지만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전제는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박항서 감독이 갑자기 뭐 연봉 삭감 논란이 있어요. 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베트남 언론의 극소수의 의견이니 우리가 휩싸일 필요는 없다라고 전 결론을 내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박항서 감독의 막 연봉 논란 얘기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한 소식이거든요. 논란을 좀 살펴보자면 최근 베트남 일부 매체가 박항서 감독이 좀 스스로 연봉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왜냐하면 태국의 일본 출신 니시노 감독이 이제 정상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업무를 수행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나의 연봉의 50%를 내가 자진 삭감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니까 베트남 언론이 박항서 감독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소식이 이제 우리 한국 팬들한테 전해지니까 우리 한국 팬들이 베트남 배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베트남 배신. 박항서 감독님 빨리 베트남 떠나오세요. 막 이런 이제 좀 우리 언제는 국민 영웅이라고 그렇게 떠받대더니 갑자기 연봉 삭감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짓이냐 약간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다시 베트남 언론이 한국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베트남 축구 팬들이 아니 이게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또 흥분하게 된 건데 이제 박항서 감독의 에이전트의 말에 따르면 이건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 의견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마치 베트남 전체 여론인 것처럼 재생산되는 게 문제지 진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항서 감독이 시시때때로 정말 기부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분은 나쁘지만 신경 쓰지 말자.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얼마를 받고 있나요, 박항서 감독? 11억 정도로 제가 알고 11억 있거든요. 정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너스 같은 것이 있으니까 더 있겠지만 일단 연봉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11억이 사실은 뭐 엄청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50%는 좀 크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건 그냥 극소수의 의견이니 우리는 웃고 넘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언론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